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혜순입니다. 올해 65세고요. 평생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글쎄요, 결국엔 통쾌한 결말이 있는 이야기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밥 한 끼가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하지만 그 한 끼를 위해 누군가는 평생을 바친답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 딸이 그 이유로 뺨을 맞았어요. 서울 한복판 고급 호텔에서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직업이나 집안 때문에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제 딸 은지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30살인 우리 은지가 4년 동안 사귀어온 박준혁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가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에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죠.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은지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언제 떨어본 적 있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준혁이 집안이 워낙 잘 사는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변호사 집안이고 할아버지부터 법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39층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멋진 곳이었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테이블 하나가 제가 한 달 벌어서 받는 월급보다 비쌀 것 같더라고요. 준혁이 어머니 최명숙 씨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목에는 정말 큰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 같은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사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죠. 반갑습니다. 최명숙입니다. 명숙 씨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는데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순입니다. 딸이 항상 준혁이 이야기만 해서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 명숙 씨가 시계를 힐끗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명숙 씨가 자연스럽게 와인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이 와인은 1982년산 샤토 마고예요. 한 병에 800만 원 정도 하죠. 우리 집에서 특별한 날에만 여는 와인이에요. 80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술을 잘 몰라서. 저는 조금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명숙 씨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며 얘기했어요. 그런데 은지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명숙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급식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세요.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명숙 씨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은지 어머님, 우리 준혁이가 어떤 집안 아들인지 아세요? 준혁이가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만. 변호사라고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우리 집은 3대째 내려온 법조 명문가예요. 준혁이 아버지는 대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셨고 저는 연세대 법학과 81학번이에요. 사교계에서도 꽤 알려진 집안이고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어요.
그런 우리 집안에서 명숙 씨가 손에 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반짝이며 말했어요. 급식실에서 국자질하던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확히 국자질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 표현은 은지가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어요. 표현이 거칠었나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제가 한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급식 준비하고 정성껏 음식 만들어서 따뜻하게 배식해주는 게 그렇게 하찮은 일인가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제 어머니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명숙 씨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성실하게? 그래봤자 급식실 아줌마잖아요. 평생 국자질하며 살아온 사람이 무슨 사돈이랑.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 말은 정말 지나치십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숙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나쳐? 지나친 건 급식실 아줌마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는 게 지나친 거야.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찰싹. 그 여자가 우리 은지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레스토랑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은지가 뺨을 감싸쥐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벌떡 일어났어요. 은지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준혁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명숙 씨는 흥분한 채로 말했어요. 어른한테 대드는 것 봐. 역시 급식실 딸로 자란 애는 버릇이 없어.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제 딸이 저 때문에 맞았다는 거였어요. 준혁 씨, 우리는 이만 갈게.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잠깐. 준혁이 당황한 채 말했지만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니? 엄마가 미안하다. 너까지 맞게 해서.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은지야.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엄마. 엄마가 평생 해온 일이 부끄러운 일이니? 은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 됐다. 세상에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집에 돌아와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내일 박람회 기조연설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전국에서 300개 학교 관계자들이 오시고 언론사도 20곳 이상 온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요한 자리.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으로 가서 내일 할 연설문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는 안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 명패와 각종 표창장 그리고 전국 학교들과의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명숙 씨.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오늘 모욕한 게 누구인지 내일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단순한 급식 조리사가 아니에요. 20년 전 학교 급식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파헤치며 안심푸드 협동조합을 세운 창립자예요. 현재는 전국 300여 개 학교와 요양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조합의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아요. 매주 학교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고 조리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절대 잊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딸이 제 직업 때문에 뺨을 맞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제 직업을 잘못 알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은지가 자기 방에서 준혁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는 걸 정말 몰랐냐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우리 엄마가 급식조리사라는 사실이 바뀌냐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은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거든요. 특히 은지가 뺨을 맞는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일이 기대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세상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밥을 짓는다는 것, 아이들을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저는 연설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어제 제 딸이 모욕당했습니다. 엄마가 밥을 짓는다는 이유로요. 내일이면, 정말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전국 친환경 급식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좀 상해 보이더라고요. 어제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뺨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조금 빨간 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 엄마, 오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야. 오늘은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다. 엄마. 은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한 건 엄마야. 너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시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도 박람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오늘은 유독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기자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뒤에서 은지가 제 팔을 살짝 잡고 함께 걸었고요. 이사장님, 오늘 기조연설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안심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전국 300개 학교가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20년 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저는 문득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지? 돌아보니 준혁이 엄마 최명숙 씨였어요. 어제 제 딸을 때린 바로 그 사람이요. 명숙 씨는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기자들과 플래시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가 친환경 급식 박람회 맞나요? 명숙 씨가 한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자가 안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그 이사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요? 김혜순 이사장님이요. 20년 전 급식 비리를 폭로하며 조합을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큰 친환경 급식 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시죠.
그 순간 명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혜순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에요. 관계자가 저를 가리키는 순간 명숙 씨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대강당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학교 관계자들, 급식 조리사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은지도 함께 올라와서 제 옆에 앉았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20년 전 한 학교 급식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300여 개 학교와 요양시설에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안심푸드 협동조합을 만드신 분이에요. 김혜순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뒷줄을 흘러봤어요. 명숙 씨가 맨 뒤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어요.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20년 동안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 김혜순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평생 밥으로 사람을 살려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전 저는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조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썩은 재료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안심푸드 협동조합입니다. 처음엔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뜻을 같이 아는 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정직한 농부분들, 양심적인 유통업체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급식 조리사분들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숙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하찮다고 비웃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어제 제 딸이 모욕당했습니다. 저의 직업 때문에요. 급식실에서 국자질하던 집안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밥이 없으면 학교도 병원도 가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급식 조리사분들, 안전한 농산물을 기르기 위해 화학 농약 대신 정성을 쏟는 농부분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급식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이 터져나갈 것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급식 조리사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라면 한 그릇도 정성껏 끓이면 생명을 살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실을 보여주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사장님, 어제 따님이 모욕당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어제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직업을 이유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딸이 뺨까지 맞았어요. 정말요?
뺨을 맞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급식 조리사라는 이유로요. 기자들이 펜을 더욱 빨리 움직였어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모든 급식 종사자분들이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한 기자가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저기 뒤쪽에 계신 분이 혹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명숙 씨가 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한 기자가 명숙 씨를 향해 달려갔어요. 혹시 어제 상견례에 참석하셨나요? 명숙 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런데 김혜순 이사장님과 아시는 사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기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뺨을 때리셨습니까? 직업을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셨나요? 급식실 아줌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명숙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명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은지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오늘 세상이 알아주니까요. 은지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혀서 대강당 전체에 들렸어요. 명숙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대강당을 뛰쳐나갔어요. 기자들이 뒤따라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박람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가 제 팔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평생 해오신 일이요.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도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지야,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온라인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급식 조리사 모욕한 명문가 시어머니 후보, 알고 보니 전국 최대 급식 협동조합 이사장. 상견례에서 폭행 휘두른 법조인 가족 전국 망신. 밥 짓는 엄마를 무시한 집안, 소셜미디어 비난 폭주.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인터뷰 요청, 축하 메시지, 그리고 그런데 밤 10시쯤 정말 의외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저 박준혁입니다. 준혁이었어요. 은지의 약혼자 말이에요. 아, 준혁군.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은지한테도 사과했지만 장모님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준혁군. 장모님, 저는 은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오늘 알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이 청년을 믿어도 될까요? 준혁군, 고마워요. 하지만 어머님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준혁군이 진정으로 우리 은지를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준혁군은 누구 편에 설 건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은지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편에도 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줬고 제 딸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은지야.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냄비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지가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엄마, 준혁이가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만나볼까 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요.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은지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싶어서요. 박람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났더라고요.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SNS에서는 명숙 씨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어요. 상견례에서 폭행 휘두른 명문가, 시어머니, 급식 조리사를 무시한 법조인 가족, 사회적 지탄, 밥 짓는 엄마를 모욕한 집안, 국민적 분노.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진실되게 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이야. 셋째 날 아침 은지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엄마, 뉴스 봐요. TV를 켜니 아침 뉴스에서 명숙 씨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박기철 변호사가 이끄는 정의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현재 마비 상태입니다. 부인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항해 전화와 메일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에는 명숙 씨 남편의 법무법인이 나왔어요.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고 직원들이 급하게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기자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최명숙 씨가 이사로 있는 미래교육재단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명숙 씨가 운영하는 재단의 국제학교. 그곳이 바로 저희 안심푸드 협동조합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학교 중 하나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급식실 아줌마가 만든 조합에서 자기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었다니. 그날 오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미래교육재단에서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명숙 이사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재단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사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명숙 씨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단 소속 학교 아이들의 급식 문제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미래교육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사장인 김정호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김혜순 이사장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무슨 일인지요? 아시다시피 최명숙 이사와 관련된 논란이 재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연일 항의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 이사장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최명숙 이사가 그동안 이사장님과 이사장님의 협동조합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요? 작년 이사회에서 급식 업체를 바꾸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안심푸드 협동조합 대신 더 싼 업체로 말이죠. 그때 최 이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급식실 아줌마들이 만든 조합이 뭘 안다고 비싸게 받느냐. 그냥 싼 대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명숙 씨가 저를 개인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사들이 반대했어요. 안심푸드 협동조합의 식자재가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명숙 이사의 사임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임이요? 네. 개인적인 일탈을 떠나서 재단의 가치와 맞지 않는 언행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분들을 모독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재단 이사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재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안심푸드 협동조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재단을 나오는 길에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혁이 아버지 법무법인이 큰일 났대요. 무슨 일이야? 의뢰인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해요. 윤리성 논란 때문에요. 준혁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명숙 씨가 잘못했다고 해도 무고한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준혁이는 뭐라고 하니?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 네. 오히려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화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다니.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 준혁이 아빠 박기철입니다. 준혁 군의 아버지이자 명숙 씨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은지를 봤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혁이 아버님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에 입던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은지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일어나세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드려야 해요. 제가 평소에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상견례 자리에서 막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박기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론에 용서한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혁이 아버님, 저는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과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직접 와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기철 씨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그게 아내가 아직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장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이라고요? 네. 자신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견례 때 일부러 신분을 숨겼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박 변호사님, 그날 상견례에서 누가 먼저 직업을 물어봤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숨긴 게 아니라 준혁이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럼 명숙 씨는 앞으로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기철 씨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돼요. 제 딸에게 사과하고 전국의 급식 종사자분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설득하겠습니다. 박기철 씨가 돌아가고 나서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준혁이를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 괜찮겠니? 네. 이 상황에서 준혁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은지가 준혁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어떻게 됐니? 준혁이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완고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지가 말을 멈췄어요. 뭐야? 준혁이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냥 조용히 결혼하자고요. 어머니가 반대하면 연락을 끊고 살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결혼이 행복할 리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욕한 사람과 같은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잘 생각한 것 같다. 네.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저에게도 계속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명숙 씨 가족에게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TV에서 명숙 씨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최명숙 씨,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혜순 이사장님께 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명숙 씨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날 밤 저는 은지와 함께 미역국을 끓였어요. 20년 전 처음 급식 비리를 고발할 때도 이렇게 미역국을 끓이며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마, 이 일이 언제쯤 끝날까요? 글쎄. 하지만 곧 끝날 것 같아. 왜요? 사람은 결국 진실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 준혁이 엄마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명숙 씨가 정말 사과할까?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 그 답은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정말 갑자기 벌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새로운 학교들이 저희와 계약하고 싶다는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오히려 안심푸드 협동조합이 더 널리 알려진 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최명숙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 나왔는데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래요. 집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는데 저는 급히 TV를 켰어요. 과연 뉴스에서 명숙 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법조계 인사 박기철 변호사의 부인 최명숙 씨가 오늘 오후 급성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최근 며느리 폭행 논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면에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와 급하게 뛰어가는 박기철 씨의 모습이 나왔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병원 측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명숙 씨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녀의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뉴스 봤니? 네, 엄마. 방금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일단 준혁이한테 안부 전해주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데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준혁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준혁 군, 어떻게? 장모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요. 들어와요.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준혁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래요. 그리고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어요. 준혁 군 힘들겠지만 어머니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장모님. 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의 잘못을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은지한테도 상처를 줬고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은지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집안이 다르다고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때 준혁 군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지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찬성하신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군요. 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은지를 무시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그런 분이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제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장모님께 직접 사과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은지와 결혼하겠습니다. 며칠 후 명숙 씨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혁이 전화로 알려줬거든요. 장모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전에 없이 조용하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세요. 그럴 만도 하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드실 텐데. 장모님, 부탁이 있어요. 뭐죠? 어머니를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명숙 씨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알겠어요. 가보죠. 병원에 갔을 때 명숙 씨는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 그렇게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자 명숙 씨의 눈에 놀라는 기색이 스쳤어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병 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준혁과 은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작았어요. 왜 오셨어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의죠. 또 침묵이 흘렸어요. 은지 어머니.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숙 씨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명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제가 가진 것들로만 사람을 판단했어요.
돈, 지위, 학벌.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준혁 어머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명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당신을 모욕하고 은지한테 손까지 댄 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당신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명숙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분을 급식실 아줌마라고 무시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도 마음이 짠해졌어요. 준혁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명숙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누워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 해요. 명숙 씨가 간신히 일어나서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혜순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명숙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됐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은지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모든 급식 종사자분들께도요. 정말요? 네. 기회가 되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명숙 씨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병을 앓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준혁 어머니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저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셔서. 복도에서 기다리던 준혁과 은지를 불렀어요. 들어와요. 둘이 들어오자 명숙 씨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네. 정말 미안해. 네 뺨을 때린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은지가 명숙 씨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은지야, 너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명숙 씨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야. 나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셔. 감사해요. 준혁도 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응.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병원을 나오는 길에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준혁이 어머님이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셔서요. 이제 마음 편히 준혁이와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준혁이랑 다시 만날 거야? 네. 이번 일로 준혁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엄마,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진심으로 반성하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 일주일 후 명숙 씨가 퇴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명숙 씨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거예요. 이사장님, 최명숙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저는 TV 앞에 앉아서 명숙 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명숙 씨가 기자들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최명숙입니다. 먼저 김혜순 이사장님과 따님, 그리고 전국의 급식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잘못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종사자분들의 소중한 일을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명숙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혜순 이사장님, 기자회견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지와 준혁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축복해 주겠어요.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물론이죠. 그날 밤 은지와 함께 미역국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 진실은 이기는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구나. 냄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명숙 씨의 공개 사과 이후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언론에서는 진정한 사과의 모범 사례라며 명숙 씨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안심푸드 협동조합에는 더욱 많은 학교들과 기관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우리 은지가 정말 행복해 한다는 거였어요. 명숙 씨의 사과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지와 준혁이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엄마,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구나. 그런데 시댁에서 결혼식 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겠지? 처음엔 그랬는데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받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하지 말고 대신 그 돈의 일부를 급식 조리사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자고 했어요. 저는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잘 생각했구나.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며칠 후 명숙 씨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는데 명숙 씨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전에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한 옷차림에 편안한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사장님, 사실 제가 계속 생각해왔던 일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급식 발전을 위해 쓰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구체적으로는 김혜순 급식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요? 네. 전국의 급식조리사분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명숙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평생에 걸쳐 바로잡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월 후 정말로 김혜순 급식교육센터가 설립됐어요. 명숙 씨가 센터장을 맡고 저는 명예 이사장을 맡았죠. 개소식 날 전국에서 급식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명숙 씨가 인사말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순 급식교육센터 센터장 최명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급식 일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요. 이 센터는 제 속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모든 급식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봄이 와서 은지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전국에서 급식 조리사분들이 축하하러 오셨고 안심푸드 협동조합 관계자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안사돈은 혼주석에 앉아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준비실에서 은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뭐가? 엄마가 저를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키워주신 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걸. 은지야.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제 가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게 됐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너도 정말 잘했어. 마지막까지 당당했잖아.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안사돈의 축사였어요. 사랑하는 은지, 준혁아. 안사돈께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1년 전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진짜 소중한 가치가 뭔지 몰랐지.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은지 어머니인 김혜순 이사장님을 통해 배웠어.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은지야, 너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정말 귀한 아이야. 그리고 준혁아, 내가 은지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자.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자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은지와 준혁은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사부인께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센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사부인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래요? 네. 평생 처음으로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 조리사분들한테 교육도 해드리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그러게요.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이사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사부인께서 진심으로 변하셨으니까요. 은지가 임신 소식을 전해온 건 결혼 1년 후였어요.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세요. 손자, 손녀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기는 정말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겠구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들 속에서 말이에요. 김혜순 급식교육센터는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전국 500명의 급식조리사분들이 교육을 받으셨고 급식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안사돈은 이제 전국 급식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급식 조리사분들을 만나면 정중히 인사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건네시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안사돈을 보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은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할머니,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요? 너희가 정해라. 지훈이는 어때요? 지혜로울지 가르칠 훈. 좋구나. 안사돈도 손자를 정말 예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내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이 됐어요. 이 아이는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겠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이제 5살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정말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인 저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 우와, 정말 대단하다. 지훈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안사돈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겸손하고 따뜻한 할머니가 되었죠.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길로 살았을 거예요. 사부인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제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지금 저는 70세가 됐어요. 여전히 안심푸드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 김혜순 급식교육센터 명예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가끔 5년 전 그 상견례 날을 떠올려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안사돈과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은지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셨어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정직하게 살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사람을 외모나 직업, 재산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에요. 둘째,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세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셋째, 실수를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넷째,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세요.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택배 배달하는 분들, 모든 일하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마중이었습니다.